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림프종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요법 중에 하나인 알벤다무스틴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알벤다무스틴이라는 치료 용법의 약제는 리툭시맵과 벤다무스틴이라는 두 개의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툭시맵이라는 약제는 림프종 표면에 CD20이라는 항원이 있을 때 이 항원을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표적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벤다무스틴은 이제 항암제의 성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CD20 항원이 있는 경우는 리투시맵을 투여를 하고 또 보험 기준에 맞아야 리투시맵이 투여가 될 거고요. 벤다무스틴만 그래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투시맵과 벤다무스틴을 같이 투여하는 알벤다무스틴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리투시맵 없이 벤다무스틴만 투여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약제가 투여되게 돼 있고 보통 투여하는 일정을 보면은 첫째 주 첫날에 입원 또는 통원으로 리툭시맵을 먼저 투여를 하고 벤다무스틴을 다음에 투여를 하는데 보통 리투시맵은 병원에 따라 투여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짧게 투여할 수도 있고 길게 투여하면은 3시간에서 6시간에 천천히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 리툭시맵은 투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처치료법을 반드시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은 리툭시맵 다음에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의 기간 정도에 투여를 하고요. 이렇게 첫날 리툭시맵 벤다무스틴을 투여한 이후에 둘째 날에 다시 벤다무스틴을 한 번 더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마치게 되는데 입원하신 경우는 첫날 입원을 해서 그 다음날 리툭시맵 벤다무스틴 이렇게 주사를 맞고 다음날 벤다무스틴을 맞고 일반적으로는 바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치료 없이 휴식 기간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총 4주가 지난 이후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지 적혈구 혈소판이 회복이 됐는지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회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2회차, 3회차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림프종의 상황에 따라서 3회차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영상검사, CT나 페트를 촬영을 해서 처음보다 림프종이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보게 되고 만약에 줄어들었다면은 이제 4회차, 5회차, 6회차까지 한 이후에 다시 영상검사를 할 수도 있고 최대 투여는 현재 허가받은 기준으로는 8회차까지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회차까지만 투여할 건가 8회차까지 투여할 건가는 담당 교수님이 병의 상태나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알벤다무스틴 또는 벤다무스틴의 치료는 병의 종류에 따라서 1차 치료, 즉 처음 진단받았을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처음에 썼던 치료에 잘 듣지 않았을 때에 2차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림프종이 1차 치료를 한 이후에 자가이식을 했었는데 다시 재발한 경우는 이제 2차 치료 이후에 환자분이 나이가 괜찮고 여러 가지 전신 상태가 좋고 2차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1차 치료 이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없이 끝났는데 재발을 해서 2차 치료로 갔다. 또는 1차 치료하다가 치료 반응이 없어서 2차 치료로 변경을 했다. 이럴 경우는 2차 치료에서 반응이 좋고 환자분의 상태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자가 이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여 일정과 전체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항상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의 투여 일정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벤다무스틴이라는 치료의 부작용을 보면은 약제가 두 개니까 크게 리톡시맵과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과 벤다무스틴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을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리톡시맵은 표적 치료제이고 이게 일종의 항체이자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약제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면역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이제 열이 날 수가 있고, 피부에 발진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호흡곤란이나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전처치료법을 쓰게 돼 있고, 만약 전처치료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리톡시맵 관련돼서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은 전처치료법을 한 번 더 투여하거나 약을 중량하거나 또는 리톡시맵의 투여 속도를 천천히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는 합니다. 벤다무스틴이라는 약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팔, 다리가 붓는 부종이 잘 생기고,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피곤하거나 열이 나거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리를 올린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뇨제를 쓰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고, 피곤하거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활 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고, 열은 이 자체가 백혈구가 떨어져서 생기는 열이 아닐 경우는 벤다무스틴 관련된 열이라고 생각하고서 해열제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벤다무스틴도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어떤 발진이 생겼을 때는 이 피부 발진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또는 로션, 연고 같은 거를 투여를 해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벤다무스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면은 골수 억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골수도 조혈모 세포라는 세포가 골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조혈모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세포, 즉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조혈모 세포도 빨리 자라는 세포이고, 이 빨리 자라는 세포들도 항암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조혈모 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골수 억제가 되고, 이 결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은 호중구도 같이 떨어지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열인데, 만약에 이런 알벤다무스틴 같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경과가 됐을 때 열이 나거나 또는 체온이 38.0도 이상 두 번 체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받아서 백혈구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 내지는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혈구의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는 적혈구는 수혈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적혈구를 올리는 촉진제를 맞을 수가 있고요.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 심하게 떨어지면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다무스틴이라는 약도 구역질, 구토, 입이 허는 거, 설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벤다무스틴이라는 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골수 억제가 되겠고, 이런 골수 억제에 의한 열에 의해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유의해서 신경 써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림프종의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 알벤다무스틴 치료는 리투크시맵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 성분인 벤다무스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약제가 이러한 일정으로 투여되는데, 첫 1주차 첫날에 리투크시맵 벤다무스틴을 맞고 두 번째 날 벤다무스틴을 맞고는 치료를 종료하고 퇴원하거나 통원 치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주, 3주, 4주 휴식을 해서 4주가 지난 이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고 혈액 검사상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간 기능, 콩팥 기능들이 모두 다 양호한 상태이면은 이제 2회차, 3회차를 투여를 하고 그 이후에 영상 검사를 다시 해봐서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회차, 5회차, 6회차까지 투여를 할 수 있고 역시 6회차 이후에도 사진을 찍어봐서 치료가 잘 되는지 볼 수 있는데 현재는 8회차까지 투여하는 게 가능한 약제로 되어 있고 약이 들어가는 조건이 만약에 처음 1차 치료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 치료에 대해서 약이 잘 듣지 않거나 또는 이 1차 치료 이후 좋은 상태였는데 재발한 경우 또는 1차 치료 이후에 1차 치료 도중에 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거나 부작용 때문에 못 써서 2차 치료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2차 치료로 회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개 2차 치료를 했을 때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1차 투여 때 만약 자가이식을 했다면은 2차 이후에 부분간의 이상을 얻으면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1차 치료에서 자가이식을 안 했다면은 2차 치료 이후 좋은 사각이 됐다 그러면은 자가이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리톡시맵을 투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열, 피부 발진, 호흡 가빠짐, 혈압 저하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전처 투여법을 투여를 하거나 투여 속도를 줄일 수 있고요. 벤다무스틴 관련해서는 팔다리가 붓는 부종, 피로, 열감, 어지럼증, 발진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벤다무스틴 자체가 조혈모세포에 영향을 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떨어뜨리는 골수 억제가 올 수 있는데 특히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호중구가 같이 떨어지면서 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감염이 생기면서 열이 날 수 있고 그래서 투여받고 난 후에 2주 후 또는 3주 차에 열이 나고 38도 이상 2번 이상 체크가 되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피검사를 해보고 백혈구가 떨어졌는지를 보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백혈구를 올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역질, 구토, 입이 허는 증상, 설사 같은 증상도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 수치나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